지금 미국이 40년 만에 원전 하나 겨우 완공했다는 뉴스 보셨나요? 무려 40년이요. 그 사이에 한국은 원전을 몇 개나 지었는지 아세요? 25개입니다. 아니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그 원전 하나 짓는데 쓴 돈이 350억 달러거든요. 하나로 약 47조 원. 한국은 UAE 사막 한가운데 원전 내기를 200억 달러, 27조 원에 뚝딱 지어줬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전 좀 짓는다는 나라들 미국, 프랑스, 일본 있잖아요.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은 원전 선진국이라는 애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리고 한국은 대체 뭘 어떻게 한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원전 기술의 넘사벽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절반 이상을 미국 기술로 지었어요. 그런데 1979년에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집니다. 이게 뭐 체르노빌처럼 대형 참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원전? 위험해. 안 돼. 그래서 미국 정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원전 건설 중단. 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 30년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원전을 단 한 기도 안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원전 엔지니어들이 다 늙어서 은퇴했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원전? 사양산업 아니야? 하면서 실리콘밸리로 다 가버렸고요. 부품 만들던 회사들도 이거 장사 안 되네 하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만드는 쪽으로 다 전환해버렸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정신을 차립니다. 우리 전기 부족한데? 원전 다시 지어야 하는 거 아냐? 2013년 조지아주의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코미디의 시작입니다. 예산은 140억 달러로 잡았어요. 2016년에 완공 예정이었고요. 근데요, 2023년에 겨우 완공했습니다. 7년 지연, 최종 비용은 350억 달러, 무려 2.5배 터진 거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저기요, 이 두꺼운 철판 용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매뉴얼에는 이렇게 하래요. 근데 해보신 분 계세요? 없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용접공들 데려왔는데 원전용 용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안 지었는데. 더 웃긴 건 부품이에요. 이 특수 밸브 어디서 구해요? 원래 만들던 회사가 20년 전에 문 닫았는데요. 그럼 새로 개발해야 하나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수천 개 부품이 이 꼴이었다고요. 결국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계의 전설 같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얘네가 이 프로젝트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네, 파산. 미국은 결국 깨달았죠. 우리 원전 못 짓는구나. 그럼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좀 다릅니다. 원전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전력의 70%를 원전에서 뽑아요. 진짜 원전 국가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나 봅니다. 2000년대에 프랑스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좀 치는데 그냥 기존 모델 말고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차세대 원전 만들면 어때? EPR이라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멋진 원전. 자, 들어보면 좋죠? 근데요, 2007년 프랑스 플라망빌에 이 EPR 원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산 33억 유로, 2012년 완공 예정, 2025년 지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예상 최종 비용이 130억 유로래요. 공기는 12년 넘게 지연됐고요.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는 기술은 있어요. 엔지니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미국처럼 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지경이 됐냐? 너무 잘하려고 했거든요. 기존 원전? 촌스러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설계를 엄청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안전장치도 2배로 늘리고 효율도 높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처음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매일매일 문제가 터집니다. 설계대로 하니까 이 부분이 안 맞는데요? 그럼 설계 수정해야겠네요. 수정하면 또 다른 데랑 안 맞을 텐데요? 그것도 수정? 이게 끝도 없이 반복된 거예요. 규제 기관도 개입합니다. 이 새로운 설계가 정말 안전한지 증명해라. 증명하려면 시뮬레이션 돌리고 테스트하고
몇 년씩 걸려요. 그 사이에 공사는 멈춰 있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프랑스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 새로운 거 만들려다가 우리가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됐네. 일본은 더할 말이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일본은 사실상 원전을 포기한 수준이에요. 54기나 되던 원전 중에 지금 가동 중인 게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세워뒀어요. 새로 짓는 건 꿈도 못 꾸죠. 일본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후쿠시마 잊었어? 원전 절대 안 돼.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하냐? 석탄 발전소 돌리고 LNG 수입하고 전기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한때 원전 기술로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이 지금은 중동에서 천연가스 사와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왜 다들 이 모양이 됐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설계도는 다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돈은 계획보다 몇 배씩 더 쏟아부었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졌거든요. 원전은 혼자 못 짓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만드는 수백 개의 회사, 특수 용접할 줄 아는 장인들, 현장 경험 있는 엔지니어들,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원전이 지어져요. 그리고 이게 한번 끊기면 다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30년 쉬는 바람에 이 생태계가 완전히 증발했어요. 프랑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오만 떨다가 기존 생태계를 무시했고요.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예 생태계를 방치해버렸죠.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원전 기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리 1호기는 미국이 다 지어주고 우리는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계속 외국 눈치 보면서 지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표준화 전략입니다. 무슨 전략이냐면요. 우리는 새로운 거 만들지 말자. 검증된 설계 가져와서 그거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해서 짓자. 프랑스처럼 우리가 더 멋진 거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똑같은 모델을 계속 지었습니다. 한율, 한빛, 월성.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거의 30년 동안 원전을 계속 지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국련도가 미친 듯이 쌓입니다. 아, 이 배관은 이렇게 연결하면 더 효율적이네? 이 콘크리트는 여름에 타설하면 균열 생기니까 겨울에 하는 게 낫겠네? 이 부품 굳이 외국에서 사올 필요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데? 이게 쌓여서 2000년대 들어서는 핵심 부품의 95% 이상을 국산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 한국은 완전히 독자 모델을 개발해요. APR 1400 이거 완전히 한국 기술입니다. 설계부터 부품까지 전부 우리 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검증됐다는 거예요. 신고리 3, 4호기를 한국에서 먼저 지어서 돌려봤어요. 문제점 다 잡고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2009년 UAE가 원전 입찰을 냅니다.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미국, 프랑스, 일본. 올스타전입니다. 원전계의 레전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UAE가 누구를 선택할게요? 한국, UAE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미국, 저희 원전 잘 짓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지은 게 30년 전이에요. 프랑스, 저희 기술력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10년째 공사 중이에요. 한국, 저희 작년에 신고리 3호기 완공했고요. 4호기는 지금 막바지 단계입니다. 일정 딱 맞춰서 예산 안에서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UAE 왕족이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한국이죠. 2012년 UAE 바라카 사막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름엔 기온이 50도 넘어가고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곳이에요. 쉬운 환경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해냅니다. 2020년 1호기 가동, 2021년 2호기, 2022년 3호기, 2024년 4호기 전부 다 약속한 일정에 맞춰서 완공했어요. 예산은 200억 달러. 딱 맞춰서 마무리.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갔거든요. 한국 건설사, 한국 부품업체, 한국 엔지니어, 한국 용접공. 검증된 팀이 그대로 UAE로 넘어가서 일했어요. 우리 작년에 신고리에서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게 바로 생태계의 힘입니다. 미국처럼 30년간 방치하지도 않았고 프랑스처럼 갑자기 새로운 거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걸 꾸준히 계속했을 뿐입니다. 2025년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 폭등했죠. 재생에너지는 아직 불안정하고 석탄은 환경 문제로 못 쓰겠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원전밖에 없어요. 근데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자기 나라 원전도 겨우 짓고 있고 중국? 가격은 싸긴 한데 여러분 중국산 원전에 목숨 맡기실 거예요? 남은 건 한국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체코도 한국이랑 협상 중이에요. 영국,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한국한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꾸준함의 힘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오만 떨 때 겸손하게 기본에 충실하고 남들이 생태계를 방치할 때 우리는 지켰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요. 미국은 30년 쉬다가 능력을 잃었고 프랑스는 잘난 척하다가 기본을 잃었고 일본은 국민 눈치 보다가 산업을 잃었습니다. 한국은요? 그냥 묵묵히 계속했어요. 비난받을 때도 탈원전 논란으로 흔들릴 때도 생태계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